네, 민주당이 오늘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오늘부터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충북 청주 청원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는 좀 차분해졌고요. 그렇지만 그 총선 기간 내내 그 유권자들의 기대와 요구가 다른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바꾸고 네. 민생 개혁에 앞장서 달라 이런 요구였다고 생각하고 좀 절박한 요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구에 어떻게 화답할까 그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좀 고민을 해보신 결과 어떤 각오가 좀 쓰셨나요? 지금은 글쎄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기자회견 또 이번 검찰 인사하는 거 보니까 바꿀 의사가 없구나.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가 이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계실 때 네. 그 청와대 불자들의 모임이죠. 청불회 사무국장 맡으셨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예. 예. 불자 정치인, 불자로서 국회에 입성하시면서의 포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제가 부처님 오신 그렇죠. 날이었잖아요. 어제 어느 절에 계셨어요? 어제 10군데를 다녔습니다. 지역구에 다 예, 돌아보셨네요. 또 우리 대표 사찰인 용화사에서 네네. 그 법회에 참석하면서 이번에 또 슬로건 구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었잖아요. 예. 사실 마음의 평화를 얻기는 참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도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면서 예. 정말 마음의 평화도 얻고 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또 이제 제가 국회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네.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 불교계와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참고 역할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 불교계와 함께 예. 또 이뤄갈 여러 가지 과제들 또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또 각오도 다지게 됩니다. 예.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도 이제 봉축 법요식이 봉행이 됐는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여야 대표 또 원내대표 이렇게 다 참석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주목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조국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사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다시 띄워드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글쎄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서로. 그렇지만 또 조국 대표가 늘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네네. 그런 자리에서 꼭 만나고 싶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아쉽게도 짧게 그냥 짧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근데 한 번 더 되돌아보시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으셨는지. 네네. 그래서 혹시 전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오래 해오셨어요. 거의 청주 NGO의 핵심, 중심 이런 역할을 해오셨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쳐서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셨는데 정치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경험들이 22대 국회에서 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제가 야당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참여연대 일을 하면서 중요한 활동이 이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청와대에서 그 행정관으로 제가 3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 아마 좀 더 거시적인 그 안목에서 국가의 비전과 미래 특히 우리 사회로 보면은 지금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고 또 저출생 문제 또 기후위기 이런 전반적인 우리 사회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조금 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대안을 내놓은 측면에서의 어떤 역할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제가 동시에 경험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두 가지 덕목을 잘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
그래도 성과를 내려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에 드신 상임위가 있으십니까? 제가 신청은 산자위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르신데. 산자위를 한 예, 이유는 예, 두 예.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것이 뭐 그 산자위가 사실 산자부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 또 그러니까 중기부가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전부터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이런 생존권 문제 또 그런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시장에 대한 독립성 예. 확보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선되시자마자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의 이름을 올리셨어요. 원내 부대표를 맡으셨는데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전투력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마 배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이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하겠다는 의미의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실지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만 예. 개혁 기동대 역할을 네네. 해야죠. 네. 그것이 어쩌면 총선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국회가 저는 그동안에 특히 원내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현장과 멀어지는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네네. 지나면. 예. 근데 현장과 멀어지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게 되고 또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신뢰를 또 잃게 됨으로 해서 네. 정작 일을 해야 될 때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원내가 돼야 된다. 그런 역할을 제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려면 현장에 요구하면 싸우는 거고 현장에서 타협하라면 타협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근데 원구성 협상 또 당장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이 두 자리는 반드시 가져오겠다. 뭐 이런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국민들의 그 총선 민의를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개혁기동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취지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그 가졌던 불만이 뭔가 이렇게 답답해했잖아요. 네네. 일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개혁과 민생국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국회가 뭔가 생산성이 떨어진다. 네. 이런 어떤 비판적 지적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만큼은 좀 그런 절박한 민생의 문제, 또 당장 해야 될 개혁 과제, 네.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개혁 이런 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운영위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국회가 정말 적기에 열리고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그 대부분의 법안이 법사위에 가서 병목 지점이 돼서 제때 통과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뭐 전세 사기 피해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패스트트랙에도 태우게 되면 또 장기간 걸리게 되고 이래서 입법의 병목 지점을 해소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정말 생산성 있는 국회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속도감 있는 개혁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원내의 어떤 그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나서야 되는 자리가 이제 국회의장인데 그렇죠. 오늘 이제 경선이 있잖아요. 예, 좀 이변이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역시 안 넘어오십니다. 그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금 나오는데요. 당선인께서는 마음을 좀 정하셨습니까? 저요.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유력하다고 하니까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된다면 스스로 강조했던 어떤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부분보다는 선명성을 앞세운 어떤 그런 새로운 의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회의장 상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국회의장은 뭔가 여야 간의 협상을 조정하고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예. 강조해 왔다고 하면 이 시대가 변하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새롭게 요구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삼권 분립의 정신과 가치를 잘 지켜낼 수 있느냐. 그리고 주권 재민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문제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동안의 어떤 국회의장이 해왔던 그런 조종자적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국회가 적어도 입법사법 행정에 있어서 입법 권력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걸맞게 아마 우리 이 당선자들이 예. 당선인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예전에 추윤 갈등이 네. 확대판으로 재현되는 거 아닐까 이런 사실 우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위와 역할이 달라지면 그에 걸맞게 아마 행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마 추윤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고 뭐 국회가 입법한 여러 가지 법안들의 거부권을 지금처럼 과도하게 계속해서 남발하는 문제, 예. 또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이런 모습으로 된다면 당연히 뭐 갈등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테고. 네네. 그러나 이제 그런 국정기조의 전환의 목소리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또 그에 걸맞게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이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에게 수용 촉구하면서 지난 10일부터 천막농성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같이 그렇습니다. 하고 있으신 거죠? 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 관련해서 당선인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배경이 있습니까? 이번 당선인들이 어쩌면 가장 특히 초선 당선인들이 민심에 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큰 이런 정권 심판의 발화점이 됐던 것이 사실은 이 최상병에 대한 특검 문제였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특히 이종섭 대사의 뭐 도주대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것이 크게 쟁점이 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것은 이 사안은 단지 당선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이게 민심의 가장 국회가 21대 22대 국회가 민심의 목소리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이미 법안이 이미 통과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수용해라. 그래야지만 아마 우리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22대 국회가 그래야 민생 국회로 빠르게 전환돼서 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절박한 심정 이런 것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로 넘어오면 이탈표가 8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저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혜병 특검법은 좀 사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네네. 그 국민의힘 내에 있다고 해도 심각하게 아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예. 이것은 그 국방의 의무와 관계된 문제이고 또 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하다가 순직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안보라든가 또 보수의 가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고 특히 특검을 거부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땐 지지율이 지금 2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지금 수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움직임을 보면 21대에서 이게 이제 재의결에서 통과를 하려면 17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추경호, 윤재옥, 전현직 원내대표가 나서서 지금 낙선 의원들 만나고 해외 출장 자제령 내리고 표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그 용산에서 생각할 때는 여기서 밀리면 더 어려운 그런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아마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낙선되신 분들이 한 50여 명 되잖아요. 이분들 마음을 정말 다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28일에 아마 상정될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재의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치명적 타격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 인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이후에 여러 갈래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번 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미친다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두 가지 아닐까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말 사면 초가에 직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을 지탱해온 가장 큰 힘이 검찰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임명했던 그 검찰의 지도부를 수뇌부를 지금 못 믿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소환은 절대 안 돼. 수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다. 그것도 공개적 선언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또 하나는 그래도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또 1, 2차장 이런 분들의 일괄 인사를 한 걸 보면 특히 이제 검찰총장은 뭐 인사에 패싱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차라리 내 말 안 들을 거면 검찰총장 당신도 그만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뭐 그렇다고 보면 수사하지 마라. 여기는 성역이다. 이런 것을 어쩌면 공개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더 강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글쎄 이게 사실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 행태를 볼 때 신뢰하기 어려울 텐데 그 수사까지를 틀어 막아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그런 수단이 뭐가 있는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국민적 공감대도
훨씬 높아지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30초 남았는데요. 네. 이 질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거는 부인을 보호하는 거는 상남자의 도리다 이런 네. 평가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공사 구분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공사에 구분을 한다면 그 김건희 여사가 사인은 아니잖아요. 영부인이고 그렇다고 하면 공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그런 정말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망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충북 청주청원 당선인이었습니다. 저 오정세 요즘 출출할 때 오트몰